데이터 엔터프라이즈 프레임워크는 무엇인가? 디지털 경제에서는 데이터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데이터 기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하지만 데이터 기업이 되기 위한 노력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습니다. 데이터 기업이 된다는 것은 문화, 조직, 프로세스, 데이터, 기술 등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지만 하나의 모습으로 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데이터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되고자 하는 모습을 제대로 정의해야 합니다. 데이터 엔터프라이즈 프레임워크는 데이터 기업의 모습을 정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데이터 기업은 어떤 모습인가? 둘째, 데이터 기업이 되기 위해 바람직한 전략은 무엇인가? 데이터 캐즘. 데이터는 두 가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데이터를 더 많이 확보하고 있다. 내부 데이터는 더 많이 생산되고 있다. 외부와 데이터 동맹을 통해 더 많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데이터가 더 많이 소비되고 있다. 내부에 데이터 분석 조직이 생겨나고 있다. 현업부서의 일반 사용자들도 데이터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 협업을 통해 외부에서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데이터 생산이 늘어나고 데이터 소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하는 데이터 중에서 소비되는 데이터의 비중은 10% 미만입니다. 데이터 소비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는 생산되는 데이터 중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데이터 생산과 데이터 소비의 갭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갭이 너무 커져서 데이터 캐즘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찾기가 어렵다. 스테마는 오픈소스 데이터 카탈로그인 아문센을 서비스하는 회사입니다. 스테마는 2020년에 마크와 도리안이 설립했는데요. 마크는 미국의 자동차 공유 서비스 회사인 리프트에서 일했었습니다. 데이터를 찾고 확인하는데 전체 데이터 노력의 30% 이상이 소요되고 있었습니다. 필요한 데이터를 찾고 또한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인하는데 너무 큰 노력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죠. 이로 인해 데이터 분석의 적시성이 떨어지는 영향도 발생합니다. 데이터 생산과 데이터 활용의 갭은 리프트에서만 발생하는 일은 아닙니다. 모든 기업에서 데이터 생산과 데이터 활용은 따로 놀고 있습니다. 데이터 활용도 어렵다. 데이터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데이터 활용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첫째, 올바른 질문을 만나야 합니다. 데이터가 있다고 해도 질문이 없으면 데이터는 무용지물입니다. 질문은 비즈니스로부터 나옵니다. 비즈니스를 잘 이해하고 비즈니스의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데이터 분석 결과를 이해해야 합니다. 데이터 분석이 잘 되었다 하더라도 경영자들이 분석 결과를 이해하지 못하면 데이터 분석은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분석 결과를 비즈니스와 연결시켜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적용해야 합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는 업무 수행으로 이어져야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게 됩니다. 현상 또는 원인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은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내재화되어야 합니다. 데이터 엔터프라이즈 프레임워크. 데이터 생산과 데이터 활용이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전사 관점에서 데이터 프레임워크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분석해서 어떤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가를 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사 관점에서 비즈니스 가정에 대한 질문을 정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영진 또는 현업 관리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전사 차원에서 데이터 리터러시가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분석이 업무에 내재화되어 지속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데이터 분석과 업무 프로세스를 연결시키는 관리 체계가 작동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기업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데이터를 전사 관점에서 하나의 통합된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고 부분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즉, 데이터 엔터프라이즈 프레임워크가 없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엔터프라이즈 프레임워크는 데이터 전략,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거버넌스, 데이터 플랫폼 등으로 구성됩니다. 데이터 전략. 데이터 전략은 상위 수준에서 데이터 엔터프라이즈의 방향을 정합니다.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즈니스 성과를 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적화와 탈바꿈입니다. 최적화는 기존 비즈니스의 성과를 더 높이기 위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탈바꿈은 데이터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성숙은 데이터 기업으로 진화하는 과정을 관리합니다. 현재의 데이터 수준과 목표 데이터 수준을 정하는데 성숙 수준을 활용합니다.
데이터 기업으로 진화하는 과정은 투자 이익률보다는 성숙 수준이 더 나은 성과 지표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사이언스는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하고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애널리틱스 카탈로그는 데이터로 무엇을 분석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목록화하고 현재 적용 수준을 관리합니다. 질문은 비즈니스 모델 분석으로부터 도출됩니다. 각각의 질문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애널리틱스의 성과 수준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기록합니다. 향후 애널리틱스의 성능 향상 노력을 위한 계획 수립에 활용됩니다. 데이터 리터러시는 데이터 문해율이라고도 합니다. 데이터 문해율은 몇 가지 차원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조직 수준의 데이터 리터러시입니다. 데이터 전담 조직의 구성 그리고 전담 조직과 현업 조직의 협업 수준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둘째, 개인 수준의 데이터 리터러시입니다. 데이터 분석가의 리터러시와 일반 임직원의 리터러시로 구분됩니다. 데이터 분석가의 리터러시는 전문 인력의 확보 차원입니다. 일반 임직원의 리터러시는 전체 구성원의 데이터 이해력과 활용 능력 차원입니다. 데이터 옵스는 데이터 분석 결과가 업무 프로세스에 즉시 적용될 수 있는 체계를 뜻합니다. 또한 업무 프로세스에서 데이터 분석 결과 적용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데이터 분석에 피드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 거버넌스. 데이터 거버넌스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조직, 역할과 책임, 프로세스 등입니다. 데이터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릅니다. 하나의 데이터에는 여러 조직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사적으로 데이터 통제와 관리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데이터 사일로가 생기는 등 데이터 유통과 활용에 장애 요인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데이터 조직은 치프 데이터 오피서 등 전사 데이터 관리 조직과 각 사업 단위의 데이터 관련 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정의합니다. 데이터 항목을 기준으로 데이터 오너십과 스튜어드십 등을 정해야 합니다. 데이터 활용의 성과 지표는 데이터 전담 조직과 비즈니스 담당 조직의 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터 프로세스는 디지털 기업의 핵심 자산인 데이터의 생산, 유통, 활용 등의 과정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데이터의 보안과 안전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데이터 프로세스는 조직의 규정으로 공식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프로세스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으로 자동화되어야 합니다. 데이터 컴플라이언스는 데이터 관련 법규와 정책 등 규제 대응 사항을 관리합니다. GDPR,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에 대한 직접 규제와 자금 세탁 방지 등 데이터로 대응해야 하는 규제에 대한 내용도 포함합니다. 모든 데이터 분석과 활용은 데이터 컴플라이언스를 거치도록 데이터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플랫폼은 데이터를 확보, 보관, 관리, 활용을 위한 인프라를 의미합니다. 데이터 플랫폼은 데이터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 기술 등을 포함합니다. 초기의 데이터 플랫폼은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기반으로 구축되었습니다. 비구조적 데이터로 데이터 활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데이터 레이크 도입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고객 데이터 수집 자동화를 위한 고객 데이터 플랫폼 등으로 데이터 플랫폼은 더욱 확장되는 추세입니다. 데이터 아키텍처는 데이터의 수집, 정제, 보관, 유통, 활용 등의 데이터 생명주기에 걸쳐 필요한 기술 요소들을 통합된 모습으로 정의합니다. 데이터 아키텍처는 데이터 분석 워크로드의 유연한 확장을 위해 클라우드 환경 도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의 최적화를 위한 데이터 가상화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데이터 카탈로그는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카탈로그가 준비되어 있으면 데이터 사용자는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찾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 대상 데이터셋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데이터 카탈로그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포탈은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이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어떤 데이터가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자신의 컴퓨팅 환경으로 가져와서 분석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데이터 전략 유형. 데이터 엔터프라이즈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주제 중심 전략은 데이터 엔터프라이즈 프레임워크의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전략입니다. 어떤 주제에 집중하는가에 따라서 인력 중심 전략, 과제 중심 전략, 데이터 중심 전략, 기술 중심 전략 등으로 구분됩니다. 둘째, 성숙 중심 전략은 데이터 엔터프라이즈 프레임워크의 전체 관점으로 접근하는 전략입니다. 전체 프레임워크를 성숙 수준으로 측정하고 목표 수준을 설정합니다.
목표 수준 달성을 위해서 프레임워크의 어떤 부분에 집중할 것인가를 정합니다. 주제 중심 전략은 이해하기 쉽고 성과를 빠르게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장기적으로는 데이터 엔터프라이즈 프레임워크의 부분에 치우치는 문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성숙 중심 전략은 전체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부분별 사일로를 회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성과를 설명하기 어렵고 따라서 경영진의 지속적인 후원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력 중심 전략. 인력 중심 전략은 외부로부터 데이터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내부의 데이터 인력의 역량 향상을 추진하는 전략입니다. 데이터 엔터프라이즈 여정의 출발점은 적합한 인력 확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데이터 전문 인력의 확보만으로 데이터 엔터프라이즈 선순환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데이터 인력 확보가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데이터 확보, 데이터 분석, 수행 환경 등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데이터 중심 전략. 데이터 중심 전략은 전체 조직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 재고를 파악하고 데이터 카탈로그를 구축함으로써 데이터 정비를 선행하는 전략입니다. 대부분의 데이터 분석 노력에서 데이터 준비와 정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리가 있는 접근법입니다. 또한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으면 어떤 데이터 분석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데이터 품질이 좋고 데이터 규모가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데이터 분석 주제, 즉 적합한 질문이 없으면 데이터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없으면 데이터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과제 중심 전략. 과제 중심 전략은 데이터 분석으로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데이터 분석을 적용하여 성공 사례를 먼저 만듭니다. 그리고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다른 업무 영역으로 데이터 분석을 확대하는 전략입니다. 짧은 기간 내에 데이터 분석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전략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선정된 주제의 데이터 분석으로 비즈니스 성과를 반드시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데이터 분석의 성공과 실패 기준은 비즈니스 성과 창출이 아닙니다. 유효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비즈니스 관점에서 의미가 있는 통찰을 발견하면 성공한 분석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성공한 분석은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칫 비즈니스 성과에 집중하다 보면 데이터 분석 확산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추진에는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과제 중심 접근의 또 하나의 문제는 아키텍처 관점이 결여됨으로써 데이터의 확보와 기술의 도입이 통합되기보다는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기술 중심 전략. 기술 중심 전략은 데이터 분석을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 기술 기반을 먼저 구축하는 전략입니다. 데이터 수집과 준비, 분석과 활용 등의 환경이 먼저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접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중심 전략에서 범하는 오류는 현재 필요한 범위를 뛰어넘어서 전체 조직 관점에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경우입니다.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체 조직 관점에서 필요한 데이터 환경을 갖추는 데는 상당한 규모의 투자가 수반됩니다. 하지만 실제 분석은 전체가 아니라 부분에서만 수행됩니다. 투자 규모에 걸맞는 정도의 효과가 나오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전체 분석 환경에서 데이터 분석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게 됨에 따라 도입한 기술 환경의 진부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도입한 데이터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고 버리게 되는 손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성숙 중심 전략. 주제 중심 전략은 데이터가 갖는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데이터 엔터프라이즈로 탈바꿈은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데이터를 중시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하고 데이터가 확보되어야 하며 필요한 분석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기술 역량도 필요합니다. 데이터의 발생과 유통, 사용 등의 전체 프로세스에서 책임과 역할도 정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동시에 해결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데이터 엔터프라이즈로 탈바꿈은 중도에 실패하게 됩니다. 성숙 중심 전략은 두 가지 관점의 균형을 취할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합니다. 첫째, 데이터로 인해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기회를 찾고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데이터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어떤 부분이 부족한 것인가를 찾고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가치 기회는 가치 역량에 따라서 실현됩니다. 가치 역량은 가치 기회 선택의 근거가 됩니다. 성숙 중심 전략은 데이터 엔터프라이즈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종합적인 접근을 하는 전략입니다.
데이터 엔터프라이즈의 각 부분을 균형되게 접근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데이터 엔터프라이즈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데이터 생산과 데이터 소비 사이에는 캐즘이 존재합니다. 데이터 분석과 활용 시에도 캐즘이 존재합니다. 데이터 캐즘을 해소하지 않으면 데이터 엔터프라이즈가 될 수는 없습니다. 데이터 캐즘이 발생하는 이유는 데이터 엔터프라이즈 프레임워크로 접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엔터프라이즈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주제 중심 전략보다 성숙 중심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성숙 중심 전략은 데이터 엔터프라이즈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합니다.